임, 병, 투, 자, 개, 진, 열, 제, 전. 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좌공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공부 자체를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만다라 메디테이션 바이 치 에너지. 요 단어가 가장 좌공부를 쉽게 농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다라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면 만다라 명상이라고 하겠는데요. 보통의 만다라 명상은 만다라를 앞에다가 걸어 놓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아, 내 자신이 이런 만다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다라를 이제 머리에 띄워가지고 계속 관을 하죠. 상상을 이미테이션을 합니다. 이미지네이션을 하죠. 근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이, 기, 에너지, 이제 영어로는 이제 기를 치라고 하니까 치 에너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기운에 의한 만다라 명상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 이제 관을 해서 내면의 자신과 동일하겠구나 이런 거 이렇게 관을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기 에너지라고 붙인 거는 기운에 의해서 입정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자체로 이제 따라가는,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그런 어떤 기운에 의한 명상이 첫 번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기운에 의해서 입정 상태, 의식은 입정은 들어가죠. 손은 움직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제 만다라를 짜는 그런 형태인데, 이 만다라를 짜는 형태가 이제 동작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작이 좀 익어지면 회로라는 걸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볼펜이라는 도구를 잡고 16절지에 본인들이 이제 그리고 싶어 하는 거, 심주가 펼쳐내고 싶은 거를 이제 그리는 거, 이거야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에 의한 어떤 그 명상, 입정 상태이기 때문에 잡생각이 끼어들 틈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불멍, 그리고 물멍,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떤 명상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보면서 멍 때린다. 그리고 물을 보면서 멍 때린다. 이거 자체가 흐른다 혹은 움직인다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의식을 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통의 명상은 그런데 뭐 하단전에 뭐 집중을 해서 뭐 이렇게 호흡도 조절하고 어떤 인위적인 어떤 행을 통해서 어떤 입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고 반복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행을 통해서 입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명상이라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행을 하기 때문에 경직이 발생되고, 경직이 발생되기 때문에 잡념은 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잡생각이 더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운에 의한 이 명상은 손은 움직이면서 기운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내면은 그냥 흐른다 이렇기 때문에 잡생각이 오히려 덜하다고 합니다. 불이나 혹은 물이나 다 흐르고 타오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그냥 흐르게 놔둘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잡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동선이라고 또 보실 수도 있는데, 동선이라고 하면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그 명상인데, 걷기 명상 있잖아요. 산책하는 거. 내 마음도 지나가는 어떤 나무, 풀, 뭐 이런 공기, 이런 걸 통해서 흘러내 보내면서 다리도 또 움직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의식과 그리고 행위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선,
디아나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좌공부도 마찬가지로 손이 움직이면서 무엇에 의해서 그 기는 내면의 심주에서 발생되는 미묘한 파장이다 라고 보면서 이 기운에 의해서 손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 의식은 고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의외로 입정 상태에 빨리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입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1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요함을 좌공부 바로 하자마자 동작을 하자마자 바로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입정이 수행의 어떤 경지는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물살과 같이. 그런데 그 거품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오감적인 현상들, 기감이라든가 고요함이라든가 평화로움, 지복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증명은 될 수 있어도 거품만 막 일어난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진 않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감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오감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떤 수행의 경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의 바른 성취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한 게 제 책 1권 무동 번뇌를 자르다 여기서 많이 비판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운에 의한 그 명상이다. 이 좌공부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운은 섬세한 기운, 그리고 좌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어떤 3차원적인 어떤 모양을 그리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모양에 또 집중하면 이게 모양을 그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것이 그냥 동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이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고 내면의 심주가 조금 단단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로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볼펜을 잡고 16절지에다가 하는 건데요. A4 용지가 아니고 16절지라고 하는 건 16 자체가 사이의 배수인데 어떤 기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어떤 종이의 형태다라고 해서 그 16절지로 거기다가 회로를 하게 되죠. 그냥 낙서가 아니에요. 그건 기운에 의한 그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그 내밀한 에너지들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기운의 정리, 그리고 기운의 설계, 기운의 어떤 조달, 이것들이 회로를 통해서 본인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이, 피창조물인 그 회로를 그린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기운적으로 다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시는 분들도 오래 하시면 회로 수행의 어떤 그 성취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회로 수행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관이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했다가 그 기운이 좀 떨어지면 다시 하고 그러면은 1을 얻었다가 깎여가지고 한 0.7에서 다시 해서 1.1로 올라가고 1.1에서 뭐 오늘은 뭐 과음을 해서 기운이 좀 떨어졌다, 탁해졌다. 그러면 0.5로 내려가겠죠. 근데 또 수행하면은 0.8로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회로는 보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보관이 된다. 이렇게 돼서 1을 했으면 다음에는 1에서 다시 1.1로 되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수행이 된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보관성, 두 번째는 반영구성.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본인의 그 첫 번째 보관성, 두 번째 반영구성. 세 번째는 이제 본인의 가는 길이 무의식의 길과 그리고 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회로를 하시면 다음에 내가
뭐가 선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모양이 잡히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이미지로 봐서 그대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해서 여기다 배치해야지, 이거는 여기다 배치해야지 미리 계획해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오다 보면 그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거 자체가 내가 앞길을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 기운의 길에 인도되는 그 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내 길, 이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설계와 이제 어느 정도 괴리가 돼 있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 설계와 괴리가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또 영적인 진화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회로 공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께서 나를 볼펜으로 삼아서 하나의 계획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로라는 어떤 그 도구라는 그림을 통해서 나도 모르지만, 내가 뭘 그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한다, 그래도 나는 나아간다, 이런 어떤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회로를 그냥 그린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회원님들은 또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이 회로에 대한 어떤 고찰,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 번은 생각하는 것도 좋거든요. 나는 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또 내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답답합니다. 원래 인생이 답답한 거죠. 내가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볼펜을 잡고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동작이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로도 그냥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회원님들이 예쁘게 선임들이 나온 그 예쁜 회로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따라할 필요도 없고, 본인 스스로 그냥 본인 그 스타일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행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거를 걸을 때 그냥 걷지, 걸을 때 각도를 생각하고 외부에서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세 번째가 어떤 내면의 흐름에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내면의 흐름이 내가 가는 길, 내가 설계하는 길, 그리고 맡기는 삶, 이거 다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피창조적인 된 것은 창조주에게 다시 영향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로 자체가 기운, 창조를 하신 본인 회로의 주인에게 기운을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회로를 통해서 나쁜 어떤 그 내면의 카르마 부분들이 나와서 그냥 도출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공부방의 지도자께서 사무 처리로 기운 정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운형을 또 드리고 어떤 명입력을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은 회로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게 꼭 되겠고, 다섯 번째는 회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과거 정리,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카르마적인 부분이라든가 전생 부분 다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회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적인 어떤 정화 작업 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상이다. 그럴 때는 부정적인 회로라도 잠깐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선이 많이 넘는다, 그러시면 이제 그러면 소각을 또 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 정리가 있고 현재 제도, 지금의 나를 설계하는 힘이 회로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설계 자체의 힘이 있으니까 과거 정리, 현재 제도가 있고 미래 설계라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대한, 그리고 다음 생애가 아니고 1분 1초 뒤에 어떤 모습들도 이 회로를 통해서 스스로 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요,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하시고 회로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